학점은행제 비용 싸게 진행하는 법 궁금하신가요? 오늘 그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학점은행제 비용을 최소 30%, 많게는 50% 이상 줄이는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막연한 꿀팁이 아닙니다. 어디가 싸다더라 같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 누군가는 200만 원으로 끝내고 왜 누군가는 같은 학점은행제를 400만 원 넘게 쓰는지 그 구조 자체를 오늘 영상에서 전부 풀어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적어도 비싸게 시작해서 후회하는 선택은 하지 않게 됩니다. 학점은행제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상담은 무료라길래 받아봤는데 이상하게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느낌. 처음 들었던 금액이랑 막상 진행하면서 나가는 돈이 다르다. 다들 싸게 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지? 사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학점은행제는 제도 자체가 어려워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구조를 이해하기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과목, 같은 학점인데 왜 교육원마다 가격이 다를까요? 플래너 비용은 없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싸게 하려고 시작했는데 왜 중간에 더 비싸지는 걸까요? 처음 선택 하나가 1년 전체 비용을 결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먼저 오늘 영상에서 완성될 그림부터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싸게 진행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3가지 선택을 다르게 합니다. 하지만 이 3가지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일단 시작하세요. 이게 제일 편해요. 다들 이렇게 합니다. 이 말로 시작하죠. 과연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도 맞는 선택일까요? 본론 1. 학점은행제 비용이 비싸지는 진짜 이유. 학점은행제를 처음 알아볼 때 대부분 이런 마음일 겁니다. 대학 다시 가는 것도 아닌데 설마 그렇게까지 비싸겠어? 자격증 하나 따는 건데 몇 달이면 끝나겠지. 그래서 상담을 받을 때도 전체 비용을 한 번에 묻기보다는 이 과목은 얼마예요? 이번 학기는 얼마나 들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학점은행제 비용이 비싸지는 이유는 처음부터 전체 구조를 보지 못하고 조각만 보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 과목당 금액만 보면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쌓이면서 나중에 총액을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썼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비싸게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냥 모르고 시작했을 뿐입니다. 본론이 패키지가 편해 보이는 이유, 그리고 함정. 학점은행제 교육 진행 시 패키지를 권유받을 때 대부분 이런 설명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빠릅니다. 중간에 신경 쓰실 거 없어요. 대부분 이 코스로 갑니다. 솔직히 이 말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일하면서, 육아하면서, 다른 준비하면서 학점은행제까지 하나하나 챙기기 싫은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비싸도 그냥 편하게 하자라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과목 굳이 내가 들어야 했나?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는데? 학기 수를 줄일 수 있었다고? 패키지는 편한 대신 개인 상황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무난한 구성이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한 비용이 됩니다. 이게 패키지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또한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학습관리 부분도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본론 3. 플래너 비용 없음이라는 말이 주는 착각. 학점은행제 과정 상담을 받을 때 가장 마음이 놓이는 말이 있습니다. 플래너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경계를 풉니다. 아, 적어도 상담 때문에 돈 더 나가진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플래너 비용이 없다기보다는 보이지 않게 녹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강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거나 굳이 안 들어도 되는 과목이 포함되거나
조금만 계산하면 줄일 수 있는 학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건 누군가를 속였다기보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눈에 띄는 비용이 없으니까 문제라고 느끼지 못한 채 진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플래너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왜 이 과목을 듣는지, 왜 이 순서인지 설명을 들었느냐입니다. 본론사, 등록금 싸게 진행한 사람들의 공통점. 학점은행제를 싸게 끝낸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처음에 계산부터 했다는 점입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몇 학점이 필요한지, 그 중에서 자격증으로 해결 가능한 건 뭔지, 꼭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 뭔지, 이걸 먼저 정리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패키지가 필요 없었습니다. 교육원을 나눠서 듣는 게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게 비용을 줄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학점은행제를 하고도 비용 차이는 확실하게 벌어집니다. 본론 5. 등록금 싸게 진행하려다 더 비싸지는 사람들의 공통 패턴. 아이러니하게도 싸게 하겠다고 마음먹은 분들 중에 오히려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엔 자격증으로 줄여보려 하고 교육원도 비교해보고 혼자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이 바빠지고 행정이 복잡해지고 진행이 늦어집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그냥 패키지로 갈걸? 그래서 결국 중간에 방향을 바꾸면서 이미 쓴 비용과 함께 새 비용이 더해집니다. 싸게 하려면 무작정 줄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 의도와 반대로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싸게 진행하는 핵심은 어디가 싸냐가 아닙니다. 어떤 순서로 선택하느냐입니다. 필요한 최종 목표부터 계산하고 대체 가능한 학점을 먼저 소진하고 수강료는 마지막에 최소한으로 선택한다. 이 구조만 이해해도 학점은행제는 절대 비싼 제도가 아닙니다. 혹시 지금 학점은행제를 알아보고만 계신 상태라면 오늘 영상이 선택을 늦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지연이 수백만 원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의 차이는 결과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교육멘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